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4월 24일입니다. 어제 마침 4월 23일 중국에서는 중국 칭다오죠. 네. 청도라고 합니다만 칭다오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 국제 관함식이 있었습니다. 참 그 스펙타클하고 멋지죠. 그렇죠. 큰 뭐 항공모함에 쫙 지나가면서 이제 뭐 우리가 저 육군 같으면 열병인데 열병이죠. 이거는 배들이 그냥 쫙 퍼레이드하면서 거리에 배드하는데 멋진 문제는 뭐냐니까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에 보면 그 배들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우길 승천기를 더 달고 그렇죠. 관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 우길기라기도 하고 우길 뭐 승천기라고도 하는데 예. 그 우길기가 일본 제국 해군의 상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때는 네. 저 뭐 대동아 전쟁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시아 전쟁.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하고 할 때는 네. 일본 국내에서도 네. 국기로 저 우길기를 쓰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요. 일본인들이 자존심을 나타내는 건데 자, 작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관함식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예, 했던 예,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 10월달에 뭐 제주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앞서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그야말로 어렵게 만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있죠. 그 제주도에서 이른바 국제 관함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해군이 그 해상 자위대가 참석하는 문제를 두고 그 보면 배에다가 우길기를 다느냐 마느냐 갖고 옥신각신하면서 일본에서는 이건 우리 해군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떼고 그 떼라는 것은 마치 너희 나라에서 그뭐 어디 남해 가면서 태극기 떼라는 거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족 감정에 맞지 않다. 절대 못 들어온다. 결국 참석 안 했습니다. 우리 저 뭐 애청자님들은 뭐 균형 있게 보시니까 그런데 그때 네. 또 우리가 네. 뭐 좋다, 뭐 일본 우길기는 못 단다고 한 건 옳을지 모르겠으나 네. 일본이 온다고 하는 거기에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숫자, 네. 원수 숫자 깃발을 달고 우리 해군기가 네. 참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참 치졸한 거예요. 왜 남한테는 민족적인 뭐 그런 거 가지 말라고 우리는 또 뭐 우리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난 그거는 일본한테 그런 걸 요구했다면 네. 우리도 그 일본 해군이 오는데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또 하고 일본 너희들 와라 그러면 그건 또 그 사람들은 감내할 수 있나요? 갑자기 그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잠깐 말이 좀 잠깐 왜- 외출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 최장식 교수 있죠. 네. 그분이 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와서 기승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제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요. 관제 민족주의. 결국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 참석 안 하니까 바로 그 결정이 나자마자 무섭게 중국 해군이 참석 안 했죠, 작년에. 그렇죠.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그야말로 반쪽짜리 일종의 관함식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파탄 내므로 해서 네. 우리가 네. 받게 되는 역풍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옆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세 보이고 뭐 중요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은 네.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 아무것도 안 하고 트럼프는 김정은의 에이전트라고 우리 정부 사람들을 보는 마당에 네.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 보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공군은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연례적으로 우리 카디즈라고 그러죠. 해상 식별구역, 방공 식별구역. 방공 식별구역 그냥 아예 그냥 뭐 흔한 얘기 밥 먹듯이 와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 하고. 우리 찍소리도 못 하고. 참. 지금 더 큰 문제는 네. 우리 정부가 이 일본 해상 자유대에게 네. 이 군사 대국화 네. 그리고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가는 길을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빗자루로 길을 다 닦아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그 통일원을 출입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통일 부총리가 이홍구 국무총리 중에 이홍구 나중에 총리 되신 네네. 분. 그 94년 여름 기억나시죠? 미국이 네. 전쟁하겠다고 영변 폭격하겠다. 영변 폭격 네. 전쟁하겠다고 다 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전시 대비 물품을 실은 함대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병사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포탄, 총알, 미사일 그리고 뭐 차량 뭐 다 해야 되는데 그 메러타임
프리포지셔닝 스퀘드론, 네. 쉽 스퀘드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를 길게 써서. 근데 이거 대상 전쟁 비축무자를 싣고 오고 주한미군 가족들을 소개시키고 그러는데 일본 해상자에다가 우리 정부에다가 뭘 통보를 했냐면 소해정을 보내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소해정이라는 하면 소자가 청소할 때 소자입니다. 네. 해자가 바다 해자입니다. 소해정이 왜 필요하냐니까 자 보세요. 그러 같은 이제 뭐 수송선이 됐던 전함이 됐던 들어오려면은 상대방들이 기뢰라고 그러죠. 일종의 육상으로 하면 지뢰입니다. 네. 해상 지뢰를 묻어놓습니다. 그것을 싹싹싹 청소하는 것이 바로 소해정입니다. 그러니까 소해정이 없으면은 재해권을 장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기뢰를 뭐 또 뭐 해뢰를 네. 다 띄워놓고 미군 배들이 재해권이야 뭐 두들겨 부수면 되는 네. 건데 재해권이라 해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배가 31척인데 네. 그때 우리 정부가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은 네. 미국 클린턴 정부가 전쟁하겠다고 막 저기 저 전쟁 준비 물자들을 막 배에다 뭐 어마어마한 배를 막 부산하게 실어서 나르듯이 근데 옆에 일본 놈들이 소해정 보내겠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정부 진짜 고민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 이용구 총리가 저 통일부 총리가 그 담당 국장을 외교부 국장을 부른 거예요. 그게 외교안보 팀장이니까 그래서 네. 아니 저 김용목 지금 저 코이카 이사장 물러난 그때 국장을 불러죠. 김 국장 이거 일본 놈들이 왜 우리한테 소해정을 보낸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김 국장이 예, 일본이 소해정이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이렇게 총리가 열받아. 아니 지금 내 당시하고 농담하자 그러냐 말이야 했더니 이제 미일 정색을 하고 놀래가지고 미일 군사 동맹 차원에서 일본이 미국의 재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다나 배 오는 길도 닦아야 되고 뭐 다 하기 때문에 그 30몇 척이나 되는 그 소해정을 보내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안 된다고는 입장도 세우고 하다가 뭐 김영삼 대통령이 뭐 전쟁 안 된다고 난리 치고 해서 일본 배가 안 왔는데 위험해야 됐죠. 우리 예. 정부가 지금까지 견제해온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지금 아베가 정상국가 되기 위해서 개헌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상국가 뭐 전쟁할 수 있는 나라예요. 아직은 조금 쉽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래서 우리 한반도 주변에 무슨 분쟁이 생기고 하는데 일본 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극력 차단을 한 거예요. 94년 여름에 지금 북한하고 전쟁도 할 판인데도 일본 소해정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이 전쟁이 나면 또 일본이 지금 우리 저 문재인 정부가 반일하겠다고 뭐 입에는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일본 해상자에다가 지금 우리 동해, 남해, 서해를 이잡듯이 지금 돌아다니고 더군다나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영국, 프랑스 7개국 연합군, 다국적군을 앞장서가지고 지인도 지휘하면서 우리 바다를 돌아다니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 지휘는 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른바 미일 동맹은 태평양을 지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한미 동맹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자, 미국의 전략적인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950년 초에 미국 국무성 애치슨이 발표한 애치슨 라인이에요. 다만 한국이라는 것은 일본을 통해서 일본만 있으면 태평양 이익을 충분히 지킵니다. 지금 우리가 저 한미 동맹에서 발을 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뺐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빼니까 자 북한이 지금 그 유엔 안보리 제재망을 뚫기 위해서 불법 판정을 우리 바다 아니에요. 공해라는 게 영해를 조금 벗어나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벨지라를 다 하는데 우리가 단속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일본이 그 임무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일본 해상자에다가 지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세계에서 물론 육해공 해병대 할 것이 미국 1등입니다. 자, 해군만 따져볼게요. 해군 2등이 중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땡. 2등은 일본입니다. 일본이죠. 일본이 세계 2위 해군력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 7함대 사세보에 기항하고 있는 미 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는 매일 참모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저 불법 한적에 대한 그 단속 같은 작전 같은 것들을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해 작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먼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향권을 지키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청소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상대방이 그래? 밀고 들어와서 싹 밀어버리니까 언제든지 자칫 잘못하면 오늘의 주제 마냥 우리의 동해 바다는 머지않아서
그야말로 사실상 일본해가 되고 맙니다. 지난해 우리 광개토 대왕함하고 네. 일본 초계기 P2C하고 이렇게 예. 그 마찰이 생겼을 때 예. 우리가 딱 하나 놓친 게 자 초계기라는 건 굉장히 뭐 10km 이상 높은데 그럼 왜냐면 높이 떠야지 많이 보니까 그래서 레이더와 센서를 가지고 감시를 하는 건데 그 일본 초계기가 일본 세상자위대 초계기가 왜 500m 상공에서 우리 광개토 대왕함하고 해경 경비 정비를 삥삥 돌았을까요? 뻔한 거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초계기가 성능이 우수해도 높이 떠야만 널리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진짜 아래로 내려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몇천 메터 상공에 쭉 보다가 의심이 있으면 쭉 내려와서 그렇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사진도 찍고 또 육안으로 또 확인도 좀 하는 거고. 육안으로 위에서 4,000m 상공에서 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진짜 어디 밴가 딱 봐서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식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초계기는 그게 광개토 대왕함이고 우리 해경 경비정이 알았는데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놈들이 불법 한적해주고 있다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자 어제도 또 한바탕 또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일본 쪽에다가 3해리 가까이 5km 정도 되는 겁니다. 5km 가까이 상공에 초계기가 오면은 미사일 저격 미사일 발사를 위한 레이더를 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는데 어제 오전에는 아니라 그러다가 오후에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1월 달이죠. 올해 1월 달에 이제 그랬는데 우리 어느 신문 뭐 이런 방송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해설했는데 이거 왜 일본이 이렇게 공개를 했느냐? 북한은 동맹국에도 이게 포를 쏘려고 준비를 하는 믿을 수 없는 놈이라는 신호를 미국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정보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자,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은 대한민국 해군은 이른바 동맹이라는 안보 한미일 안보 협력체의 그 협력 일본에게도 공격하겠다 그런 나라라고 이른바 우리가 얼마나 일본 얄밉습니까? 근데 그 얄밉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예요. 이른바 관제 민족주의. 거기에 힘입고 북한하고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결국 일본에게 점점점 힘을 길러주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일본이 유엔의 깃발 아래 이제 PKO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해군도 가고 있고. 근데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늘 쟁점이 됐던 게 일본이 만약에 어디 아프리카 뭐 남미 같은데 PKO로 파견돼 있을 때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헌법이 그걸 못하게 평화헌법이니까. 집단 자위권. 이 PKO라는 것은 이제 평화유지군이고요. 이전에. 네. 근데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우리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나가있던 평화 PKO로 나가있던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뭐 총알이 떨어져 갖고 총알을 일본 그 총알을 갖다 받았는데 그것이 일본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 자위권. 그러니까 집단 자위권은 동맹끼리 얘가 공격당했을 때 우리가 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것이 집단 자위권입니다. 그렇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해상 봉쇄하면서 미국 국방부가 북한 배들 이제 납포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네. 일본 해군이 이제 야 일본 니들이 막 전쟁을 도발할 힘도 없고 이 납포를 하면 군사적인 충돌로 갈 텐데 네. 일본 해상자위대 빠져라는 얘기하는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없고 실제 보면은 일본의 해군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프랑스도 일본의 해군력을 못 당합니다. 중국도 사실 아직까지는 일본의 해군력을 못 당하는데 그나마도 우리가 한미 동맹, 군사 동맹 하에 우리 바다는 그나마 우리가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잃었기 때문에 마치 구한말에 일본과 러시아와 청나라의 함대가 영국까지 와서 그야말로 우리는 완전히 꽁꽁꽁 냄비 속에 같이 개구리 마냥 갇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드니 입만 열면 친일 잔재 청산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결국 일본을 도와주고 있으니 문재인이 친일파인가요? 아닌가요?